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원래 그 전체 중간고사 기간이 8주차에 보려고 하다가 한 주 연기돼서 9주차에 보기로 됐죠. 그래서 요번 동영상부터 올라가는 8주차에 해당하는 강의는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본 이후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 이내에만 학습을 하시면 되니까 조금 미뤄두셨다가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에 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1단원에서는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Public Goods 그리고 Common Resources라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Public Goods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재라고 번역을 하고, Common Resources라고 하는 것은 혹은 공유 자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는 총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화가 excludability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liability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요렇게 총 네 가지 재화 및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이렇게 private goods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excludability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을 수 있다는 게 바로 exclud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xclude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을 배제하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liably in consumption은 내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못 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것처럼 우리 어떤 사회에 있는 재화나 뭐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public goods라고 하면 excludability도 있고 consumption에 있어서 liability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private goods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원이 이 private goods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혼잡한 유료 도로 같은 것들 내가 어,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굿즈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이 다 있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블릭 굿즈인데 요거는 이제 익스클루디빌리티도 없고 컨섬션에 있어서 라이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요거를 공유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방 서비스 같은 거. 모두가 다 국방 서비스를 받지만 그 누구도 돈을 내지 않죠. 직접적으로 그 국방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조달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국방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돈 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 돈 내신 적 있으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설치해서 누구나 그냥 모두 공짜로 쓸 수 있는 어떤 국도 같은 거 다 공유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퍼블릭 구즈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러디빌리티도 없고 라이벌리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Common Resources라고 하는 것은 컨섬션에 있어서 liability는 있지만 excludability는 없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 해양 어떤 어종 같은 자원들, 그러니까 어, 바다가 망망대해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누구한테 물고기 너는 잡지 마라고 할 수가 없죠. 어딘가에 가서 잡으면 되니까. 대신에 어쨌든 물고기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내가 그 한정된 물고기 중에 어떤 만큼을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은 내가 낚시한 거를 빼고 그 나머지 중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liability in consumption만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공기, 물,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자연 같은 것들이 다 common resource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 굿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 번역에서도 그냥 클럽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excludability만 있는 것이 클럽 굿즈가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주는 어떤 소방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유료로 돈을 내고 보는 유료 TV 같은 것들이 excludability만 있는 클럽 굿즈가 되겠습니다. fire 이 소방 서비스를 예로 들면 그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불이 났어. 우리 어떤 지역에 불이 났어. 어떤 건물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방관들이 그 건물에 난 불을 안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방 서비스는 excludability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막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거의 낮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소방 서비스, 불을 꺼주는 소방 서비스에 어떤 라이어빌리,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 있냐라고 하면 어, 여기 불 금방 진화하고 다른 데 또 진화하러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어빌리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는 이렇게 private goods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가 다 없는 public goods가 있다. 그리고 이 common resources와 club goods라는 것은 이 excludability 그 다음에 liability in consumption 두 개 중에 각각 한 개 특성씩만 있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조금 우리 단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11.2에서 퍼블릭 굿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11.3으로 넘어가서 커먼 리소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서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퍼블릭 굿즈와 커먼 리소스의 공통점이 뭐다? exclude,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못 쓰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못 쓰도록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냥 누구나 공짜로 쉽게 말하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공짜라는 것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0단원까지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공부를 했죠? 수요와 공급 이 커브가 만나는 곳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이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량만큼 거래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재와 커먼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없냐? 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을 담당을 하는 것을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퍼블릭 구즈와 커먼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원, 10단원에서 배웠던 external effect, 즉 외부 효과, externality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퍼블릭 구즈는 positive externality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common resource는 negative externalit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퍼블릭 구즈의 예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태풍이 왔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누구나 이 태풍 경보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지만 어느 누구도 이 대가를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퍼블릭 굿즈는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커먼 리소스의 예로는 아까와 같이 바다 망망대해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어느 누구도 돈 내고 잡지 않죠. 물고기를 남획,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누군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물고기를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하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 커먼 리소스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앞에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와 같은 퍼블릭 굿즈나 커먼 리소스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거나 혹은 소비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이 가격이라는 게 없다니까? 퍼블릭 굿즈나 커먼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공짜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르면 이 어떤 커먼 굿즈나 커먼 리소스라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퍼블릭 굿즈나 커먼 리소스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뭐 자연 환경이나 그런 거를 더 훼손하지 못하게 아니면 보호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됩니다.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각각 이제 11.2단원에서 퍼블릭 굿즈 그리고 나중에 11.3에서 커먼 리소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굿즈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와 같은 공공재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익숙하시죠?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보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프리라이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게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공재를 돈 안 낸다고 해서 못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 국방 서비스 아니면 어떤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디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블릭 굿즈는 익스클루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리라이드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적절한 만큼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동원해서 세금을 써서 이와 같은 퍼블릭 굿즈를 뭐 적정량을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투입하는 어떤 세금보다 이 퍼블릭 굿즈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베니핏이 더 크다면 정부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코노믹 웰비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공공재를 공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뭐 돈 내라라고 하지는 않고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이 퍼블릭 구즈를 어떤 지원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이코노믹 웰비잉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퍼블릭 구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정말 고전적으로 예시를 드는 것이 바로 이 국방 서비스입니다. 국방 서비스는 이게 뭔가 그 어떤 이게 뭐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제학자든 누구나 다 국방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퍼블릭 굿즈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셔널 디펜스의 대가는 상당히 비싼데요. 미국 정부가 2014년에 748빌리언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천억 달러인 거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지금 2014년 기준이니까 또 올랐을 테니까 거의 한 1000조까지 되지 않을까 국방비가. 우리나라 아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숫자들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1년에 정부가 쓰는 예산이 한 5천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1년에 쓰는 국방부 예산이 얼마라고? 1000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방이 굉장히 돈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 굿즈의 대표적인 예시는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연구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R&D, 기초과학에 대한 R&D 투자는 우리가 앞선 10단원에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를 하면서도 잠깐 나왔었죠. 잘 아실 거예요. 연구 참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과제 1번 쓰신 것을 보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널리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어떤 인류가 지식을 늘리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논문을 통해서, 학회 발표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보상을 전혀 해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적정량의 퍼블릭 굿즈라는 베이직 리서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R&D에 대한 투자를 서브시디, 보조금을 통해서 정부가 상당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 그리고 플러스 인문사회 과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형식이 되기도 하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뭐 연구비 형태로 지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구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정부가 공급되어야 되는 이 베이징 리서치에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를 잘 안다라고 하자. 그러면 딱 맞는 만큼의 어떤 서브시디가 투입이 될 건데,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있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국회의원이 이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해도 정말 수십 년 뭐 연구소나 아니면 학계에 계신 분이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한 양의 서브시디가 어떤 해당하는 연구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적정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베이징 리서치에 대한 어떤 서브시디가 투입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퍼블릭 구즈의 하나로 그 어떤 저소득층 아니면 어, 사회적으로 조금 뭐 차상위 계층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보조 같은 것이 이 퍼블릭 구즈의 세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텐프라든지 스나프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어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어떤 뭐 소수자들을 돕기 위해서 펼치는 어떤 정부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미국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저소득층, 뭐 차상위 계층, 뭐 국가 유공자라던가 아니면 뭐 장애인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보호받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전체적인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어떤 뭐 범죄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경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너무 급격한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언론에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너무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뭐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들 지금 부동산이나 집값이 굉장히 올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집값이 주거비가 오르게 되면 또 피해를 보는 계층이 또 누구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소득층, 소수자들, 뭐 장애인분들,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 아니면 비정규직,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뭐 서울시의 경우에는 SH, 서울시 주택공사,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 뭐 무슨 지방 광역시마다 다 어떤 그런 어떤 주거를 싼 가격에 제공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퍼블릭 굿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퍼블릭 굿즈로 요 내셔널 디펜스를 아마 생각을 해 두시면 퍼블릭 굿즈 하면 국방 그런 거 돈 안 내고 그냥 누구나 서비스 받는 거 아니면 그 그냥 도로 있죠, 도로. 고속도로 말고 고속도로는 돈 내고 들어가는 도로고 돈 안 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냥 도로들, 국도들 그런 것들이 또 퍼블릭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나중에라도 잊지 않게 되겠죠. 케이스 스터디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등대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등대는 그러면 퍼블릭 굿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등대라는 것은 그 지금처럼 무슨 뭐 GPS라든지 어떤 통신이라든지 그런 게 발달하기 전에는 정말 이 등대가 바다에서 이동을 하는 배들한테 중요한 어떤 안전을 보장해주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도 그 등대가 비춰주는 불빛 고맙다고 그 등대까지 와서 돈 내고 다시 자기 가던 길을 가는 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로더빌리티도 없고 또 뭐 그 망망대해에 등대가 불빛 어떤 배 한 대한테 쏘면 다른 배한테는 불이 안 가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컨섬션에 있어서 라이어빌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등대는 대표적으로 프리라이드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는 퍼블릭 굿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럼 배들이 막 다 사고 날 거 아니에요, 밤에. 그러면 안 되니까 정부가 이 라이트하우스를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라이트하우스가 과연 퍼블릭 굿즈가 맞냐라는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뭐냐면 라이트하우스가 퍼블릭 굿즈보다 프라이빗 굿즈에 가깝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19세기 영국에서는 요런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등대들이 어떤 정부가 소유한 것도 있었지만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그 개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라이트하우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하우스에 배들한테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라이트하우스 주변에 있는 항구 소유주한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구 소유주는 또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배들한테 받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라이트하우스가 이렇게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개인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이 간접적으로 항구에 돈 내는 사람들한테 쓰임을 당하는 거니까 이게 프라이빗 구즈가 아니야 퍼블릭 구즈가 아니라 프라이빗 구즈가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항구에 갔는데 돈을 내지 않는 배가 있어. 그러면 그 배가 나가거나 할 때는 그 배한테는 불을 안 비춰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 또 라이트하우스가 퍼블릭 구즈가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문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프라이빗 굿즈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에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효용, 베니핏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효용을 얻는 어떤 베니핏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재화는 퍼블릭 굿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은 언제 발생하거나 증가를 하냐면 그 물건 그리고 서비스로부터 효용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따라다니면서 돈 내라고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중에 일부도 그 서비스로 재화나 서비스로 혜택 받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이와 같은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살펴본 등대, 라이트하우스를 살펴보면 그 등대로 인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등대라서 익스클로데빌리티가 없다라고 하면 퍼블릭 굿즈가 되겠으나 아까 영국의 사례처럼 어떤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굿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여기 10번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번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간단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정부가 어떤 퍼블릭 굿즈라는 것을 공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얼마나 공급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을 결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퍼블릭 굿즈를 제공했을 때 얼마만큼의 베니핏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퍼블릭 굿즈를 제공하기 전에 자체에 아까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나 다 공짜로 쓰는 거니까 이거의 베니핏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국도를 새로 놓기로 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 코스트 대비 이 도로를 놓았을 때 이 도로를 지나는 통행량을 추정하고 그래서 그만큼으로 혜택을 보는 또 그거를 경제적으로 또 추정을 하고 어쨌든 추정을 하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추정을 하는데 원체 이게 원래 가격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어떤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프로시에이션, 추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가격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컨슈머 서플러스 프로바이더 서플라이어 서플러스 배울 때처럼 이게 가격이 딱 나와 있으면 베니핏이 얼마구나, 코스트가 얼마구나 이게 딱 나오는데 가격 자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퍼블릭 구즈를 새로 뭐 서울시에 지하철을 하나 더 논다. 아니면 경기도에 뭐 GTX 뭐 A 뭐 B를 뭐 더 연장을 한다. 아니면 뭐 신분당선을 뭐 연장을 어디까지 한다. 이런 거 다 할 때 뭔가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긴 하는데 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